이유, 제가 뉴스킨 하는, 오케이. 자, 제가 뉴스킨을 하고 있는 이유를 오늘 설명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코로나를 빼고 지금 상황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됐죠? 코로나를 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또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게 그 변화의 속도를 정말 몇 배속이나 더 빨리 가속화시킨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완전하게 급격하게 변해가지고요. 이 세상 지금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서 뉴 노멀이라는 또 새로운 기준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사실은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저도 되게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근데 이 상황을 또 어쩌면 저처럼 또 기회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위기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겪고 어떤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이 상황이 굉장히 다르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지금까지 이런 위기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돼 왔죠. 지금의 또 강대국들은 또 많은 또 사람들을 뭐 죽어나가는 위기라고 말하는 또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용해서 힘을 키운 적도 있고 우리 가까운 나라 또 일본을 보더라도 세계대전 패전국인데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참전국인 미국의 지리적 거점으로 또 군수 산업으로 그 기회를 잡고 또 강대국의 또 반열에 이르렀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질병과 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때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기회보다 훨씬 더 큰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우리나라만 겪는 것도 아니고 미국만 겪는 것도 아니고 유럽만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겪기 때문에 그 뒤에 숨은 우리 기회를 또 더 큰 기회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크게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완전히 바뀐 이 트렌드와 이 뉴스킨 사업이 기준에 맞는 형태의 일인지, 두 번째는 지금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폐업하기도 하는데 그 위기 속에서 이 사업이 얼마나 지속하고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일인지 지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뉴스킨 비즈니스는 유통의 방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유통의 변화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통적인 유통에서는 이렇게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여러 단계의 유통 단계를 거쳐서 지금 보니까 이게 뭐 진짜 다단계네요. 그죠? 유통 단계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 다단계라고 하죠.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광고를 해서 여러 단계에 거쳐서 100원에 만들어진 물건이 소비자에게 갈 때는 1,000원에게 팔리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또 유통 방식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원래 이제 대기업들은 제조업이나 어떤 중공업, 건설업 등 이 큰 사업들에 치중되어 있었는데 그 성장에 이제 한계가 오게 되면서 조금은 영세하거나 작은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던 유통산업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거대한 이 자본과 마케팅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대형마트나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으로 쇼핑을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소비자에게는 예전보다 1,000원에 팔던 물건들을 800원에 가져갈 수 있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또 사람들이 모이고 또 좋은 또 어떤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광고를 하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가게 됐죠. 자, 이 기업 주도 마케팅이 되면서 원래 이 전통적인 유통 방식에서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일단 유통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돈을 번다는 개념에 있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항상 돈을 쓰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등장하면서 이것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의 취지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오게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걸려가지고. 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이 물건을 직접 쓰는 소비자에게 좀 더 베니핏을 주고 우리가 유통 단계를 줄여서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용을 줄여서 그 만드는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좀 더 투자하고 그래서 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좀 더 값싼 가격으로 우리가 제공을 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아주 좋은 유통의 방식이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었죠. 소비자에게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시작하면서 기존에는 돈을 쓰기만 했던 소비자들이 돈을 쓰면서도 벌 수 있는 형태의 유통 방식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소비자 주도형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일단 이 1980년도에 이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1980년도입니다. 네, 1980년도요. 책에서 프로슈머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똑똑해진 이 소비자들, 정보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게 찾아볼 수 있고 혼자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은 어떤 미디어가 주는 일방적인 정보로 재화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써보고 또 경험을 공유해보고 직접 또 제품을 만들기도 해서 즉 프로슈머들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 프로슈밍이 이 부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거라고 1980년도에 이미 이걸 예견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거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 쿠팡이라는 회사를 빼놓고 이 코로나에 성장한 회사를 또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쿠팡이 최근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거는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죠, 기업이. 왜냐하면 뉴욕 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큰 증시이기 때문에 일단 기업은 여기에 상장을 하게 되면 많은 투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을 유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꿈의 증시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알음에도 불구하고 잘 상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나라에 또 큰 거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상장하면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거 알지만 상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보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회사의 규모부터 재무회계, 또 건전성, 뭐 이런 또 경영의 투명성까지 굉장히 까다롭게 보니까 사실은 여기 상장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도 여기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네. 쿠팡의 성공 요인을 보면 이렇게 쿠팡이 가운데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이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제품 생산을 직접 하지 않고 생산 설비를 들이지 않고 어떤 재고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매장도 당연히 없고 인건비도 없고 이걸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료도 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 설립할 때부터 비용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 또 이 쿠팡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었고요.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게 또 이 성공의 요인이냐면 이 집으로 뭐 배달해주는 이런 온라인 내가 집에서 다 할 수 있고 내 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유통의 과정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 적자만 내고 있었는데 이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급상승하게 돼서 이 상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그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이 코로나 이후에 바뀐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죠.
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품의 질, 뭐 편리함 이런 게 아니라요. 얼마나 안전하느냐거든요. 사는 과정에서 얼마나 안전하는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많은데 뭐 나라에서 시키지 않아도 어,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굉장히 지금 꺼려하게 됐어요. 예. 어떤 이 무지막지한 전염성 때문에 이제 대중들은 뭐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어떤 장을 보는 것보다 그리고 뭐 그냥 집에서 내가 사는 거 인터넷으로 사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직배송 시스템과 온라인 시스템, 이 편리하게 우리가 예전에는 받아들였던 그냥 쿠팡을 쓰는 이유 중에 이 편리함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은 이 안전함으로 개념이 바뀌게 된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편리함은 뭐 있어도 그만, 사실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좀 불편하면은 내가 뭐 불편을 감수하면 되는 거고 편리하면 좀 더 좋은 거고 이러는데 안전이라는 개념은 완전 다른 거죠. 안전에 우리가 붙이는 단어들이 보면은 필수, 안전은 필수다, 안전은 제일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만큼 이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내가 어떤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이런 직배송 시스템, 어떤 내가 자영업을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가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되고 필수가 됐다는 거예요. 네. 뉴스킨은 어떤가 한번 이 쿠팡에 비교를 해서 한번 볼게요.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게 되면서 뉴스킨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쿠팡은 지금 상장했죠.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1996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벗어나서 2003년, 2009년,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8년 이렇게 뉴스킨은 상장만 한 게 아니라 패종식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패종식의 의미는 그 해에 가장 이제 성장을 많이 한 기업에게 이 패종식의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뉴스킨이 5번이나 이 패종식에 진행을 그 마지막 날 장이 끝나는 날 패종식을 했다는 거죠. 네. 뉴스킨도 크게 보면은 이 아까 쿠팡의 형태랑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가운데 있었던 기업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있었다고 하면 이 뉴스킨 비즈니스는 내가 가운데 쿠팡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뉴스킨은 아까 생산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비자가 필요한 이 뉴스킨에서 필요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니면 미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내가 가운데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랑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다. 근데 아까 쿠팡은 어떤 이런 그 유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 회사가 직접 해야 되는데 저희는 좀 다르죠. 뉴스킨이라는 생산자, 그 다음에 회사, 저희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가 제품 연구, 개발, 제조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운송, 택배, 그 다음에 온라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진행을 하게 해주고요. 대신 우리는 어떤 자본금이나 매장이나 직원, 뭐 시설 투자, 뭐 이런 거 없이 아까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득이 된 것들을 우리가 이득으로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그 연결과 어떤 SNS의 공유와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회사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 마이사이트라는 것들을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모든 분들께 이 지원을 해드리게 되고요. 여기에는 뭐 간편하게 또 모든 사람들이 지금 SNS를 쓰고 있는데 회원을 또 가입할 수 있고 비회원도 여기서 또 구매도 가능하게 하고 우리가 따로 외국에 매장을 내지 않아도 전 세계 54개국 뉴스킨이 진출한 나라의 모든 소비자들이 물건을 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그 나라에서
센터가 있는 나라에서 스스로 그 직배송, 제가 여기서 싸서 보내주지 않아도 그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이 모바일화가 돼 있어요. 다 돼 있어가지고 어떤 수익 관리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원이 지금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고 나의 또 어떤 대리점이 얼마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다 이거를 제가 한눈에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회사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포브스 잡지 다 알고 계시죠? 네, 포브스 잡지에서 이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포브스 잡지는 1917년도에 출간한 또 CEO들이 보는 잡지잖아요. 네, 평소에 우리 사장님들 포브스 많이 보고 계시나요? 네, 아니면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보신 적 있나요? 지금은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잘 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공신력 있는 잡지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이 뉴스킨, 직접 판매 회사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뉴스킨의 CEO와 인터뷰를 한 거죠. 사람들이 이런 디지털 플랫폼에 그 좋은 품질을 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뉴스킨 회사를 그 팬데믹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뉴스킨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것들이 온라인화 되면서 뉴스킨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킥 형태의 기회가 계속해서 창출되어야 하는데 이 뉴스킨이 그 기회에 있어서 굉장히 앞선 회사이고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예전과 다르게 비대면을 통해서 지금의 이 뉴스킨의 성과가 나오고 있고 회사 수익의 80% 이상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CEO가 밝혔죠.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전례 없는 디지털의 어떤 비즈니스 형태의 퍼스트 모델로 뉴스킨을 추천하는 이 포브스 잡지가 공신력 있는 잡지가 이런 기사를 낸 부분입니다. 이거는 영문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거를 또 저희 팀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해석하셔서 저희에게 이제 통역도 가능하신 분이 해석해 주셔서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 봤고요. 그럼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뉴노멀 새로운 기준의 이 적합한 플랫폼 형태의 이 비즈니스라면 두 번째는 그런 형태에서 일단 나의 어떤 그 삶에 도움이 되는 이 경제 활동에 계속해서 이 지속이 가능한 비즈니스인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어떤 뭐 자영업들이 폐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일단 제품적으로 봤을 때 이 뉴스킨이 코로나에서도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안 쓸 수 없는 제품들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그래도 비용을 줄일 수 없는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뭐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세수를 안 하거나 이빨을 안 닦진 않잖아요, 그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또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킨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홈코노미라고 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미 다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에서 일어나는 뭔가 매출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 비즈니스도 덩달아서 거기에 그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가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심어주게 된 거죠. 이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됐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건강식품의 매출도 많이 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집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홈 뷰티 디바이스 넘버원이 또 뉴스킨은 굉장히 또 많은 매출의 증가, 120% 이상의 매출의 증가가 있었고요. 2020년 규모가 1조 6천억의 이 시장이 되었고 이제 앞으로는 더 커질 예상이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이 포브스에서 또 이런 내용들을 같이 또 냈던 것 같아요. 이 뉴스킨은
어떤 회사냐, 앞으로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는 과학이 되게 더 중요해진다. 고령화가 되고 있고 65세 이상의 어떤 시장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의 이 모든 사람들은 똑같다. 원하는 거는 같다. 건강하게 노년에도 살기를 원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 베이비 부머 세대, 구매력 있는 그런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점점 2025년에는 지금보다 한 6배 정도의 시장의 규모의 확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뉴스킨이 더 잘 될 수 있는 회사라고 이 포브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에는 이런 저희 회사에서 하는 에이지라라는 제품이 과학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품을 제가 한눈에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사람 손이다. 자, 네, 한쪽만 하얘지는 방법. 이 영상 굉장히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네, 제 손이었습니다. 제 손. 이거 쓰셨던 분들은 저에게 따로 커미션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이지락의 기전이 굉장히 손목의 경계선이 보이죠. 진짜 색깔이 완전 다르고 피부색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새로 나온 우리 부스트라는 미백기 기계인데 다 알고 계시죠? 써보시니까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거를 저희가 처음 체험한 날 이 찍은 영상인데 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진짜 뉴스킨 대단하다. 이렇게 1분만 사용해도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들을 출시해 주니까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하고요. 사실 에이지락에 대한 기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걸 얘기하면 하루를 다 써도 모자랄 만큼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이제 준비하시고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시면 그런 교육들은 팀을 통해서 저는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와이프예요. 네, 제가 몰래 이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왼쪽의 사진은 원래 와이프가 굉장히 여드름이 많았거든요. 이 화농성 여드름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이제 뉴스킨을 만나서 좋아진 이 사진, 비교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임신을 네, 아기가 지금 있으니까 임신을 했었죠. 임신을 했는데 살이 무지하게 찐 거예요. 78kg.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78kg까지 어마어마하게. 원래는 50kg를 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제발 살 좀 쪘으면 좋겠다. 뭐 적게 나갈 때 46kg까지 나갔으니까 키가 한 166 정도 되는데 근데 아기가 나왔는데 이게 웬걸? 아기가 나오면은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더라고요. 70kg가 그대로 넘더라고요. 근데 이 TRIT로 이렇게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또 돌아와줘서 고마워 여보. 네, 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짜 완전히 변하죠. 왼쪽에 있을 때 저희 장모님이 굉장히 저희 와이프를 이뻐하시겠죠, 딸이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와 이금희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금희 같다 할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 쪄서. 근데 너무 지금은 이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 눈에 띄는 제품들, 효과가 있는 제품들,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을 회사가 매년 1년 혹은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딱딱딱딱 출시를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면 인제 뭐로 먹고 살지예요. 인제 내가 어떤 아이템으로 또 새로운 시장을 또 맞이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 기존에는 잘 됐는데 앞으로 내가 또 새롭게 하는 것들이 또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따로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아도 최고의 제품들, 정말 인정받는 제품들을 이렇게 출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 가장 맨 왼쪽에 있는 갈바닉이라는 제품을 다 알고 계시죠? 갈바닉이 이 나온 제품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제품인데 최근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 혹은 최근에 이 제품을 구매하신 분 안 계시나요? 갈바닉은
부스트를 써본 사람도 다시 갈바닉을 사게 되는 거예요. 되게 보면 제품 주기라는 게 있어. 제품 수명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1이 나오면 2가 안 나가. 아니, 2가 나오면 1이 안 나오고, 2가 나오면 3가 안 나가. 아니, 3가 왜 이러지 내가? 3가 나오면 2가 안 나가고, 예, 이렇게 되는데, 상호 약간 보완적인, 예, 쓰임새가 다른 제품들, 약간의 우리가 컨셉이 다른 제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앞서 있는 제품들, 2009년에 갈바닉이 나왔어도 지금 다른 데서 흉내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갈바닉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한번 유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그로비브라는 건데, 환경을 제어해서 농업을 하는 이런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제가 말하는 이 경제적인 지속과는 다른 이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환경이 자연스럽게 파괴가 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지구가 그 죽어가는데 산업이 발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해서 자연 친화적인 어떤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포장 용기서부터 어떤 제품들도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지는데 땅에 계속해서 작물을 키우다 보면요, 이 비료 같은 것도 화학 비료 같은 것을 계속 쓰다 보면 그 땅이 죽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가 환경 오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질에 원하는 양의 어떤 원료들을 수급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 회사에서 이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더 크게 생각하고 환경을 지켜서 이 사업을 영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생각하는 이 좋은 마음까지 또 사장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은 여러 개를 바꿨습니다. 제가. 그리고 중간에 수입차 영업도 했었고요. 아까 소개해 주셨죠? 수입차 영업했었고, 네, 이렇게. 그다음에 35부터는 제가 이제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나서 지금 부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7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나온 과정을 봤을 때 이제 왜 내가 이걸 선택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회사를 다녔을 때는 사실 제가 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여기 다 회사 많이 다니셨죠? 그죠? 회사 다닐 때 어떤 이유로 그 회사에 들어가셨는지 혹시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 계세요? 저는 뭐 스펙도 일단 안 좋았고, 그래서 와우, 뭐 그런 뭐 나의 적성과 맞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뭐 없었고, 다만 그냥 우리가 사회에 진출한다는 것의 의미가 회사를 다녀야 된다는 걸로 알고 무조건 회사를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런 한계들이 저한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렵게 들어갔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펙이 엉망이어가지고. 근데 와, 더 벌고 싶다. 그리고 뭔가 내가 주변 사람들과 다른 노력을 하는데 같은 월급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만큼 좀 돈을 벌 수 있는 이게 어떤 일이 있을까를 생각했고요. 20대 때 제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어요. 이 돈으로 어떤 집에 문제들이 생기고 좀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제가 보기 싫은 일을 하시게 되면서 제가 이 가족들에게 뭔가 돈으로서 어려움을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돈 진짜 많이 벌어야지 항상 다짐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20대여서 그때 제가 이제 이 자동차 영업으로 이직을 하게 됐고요. 가서 이제 열심히 했고, 네,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최선을 다했더니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점에서 1등도 했었고 전국에서 4등도 했었고, 영업하면 억대 연봉이라는 게 굉장히 또 어떤 그 상징 같은 의미인데, 네, 억대 연봉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또 느꼈던 한계는 자꾸 한계를 보네요. 한계가 뭐였냐면 뭐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없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
돈을 버는 만큼 시간을 쓰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예. 뭔가 바빠지는 건 좋은데 돈이 많이 벌려서 좋은데 그만큼 제 시간,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점 줄어드는 거 이거를 제가 느끼게 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자유를 어떤 시간을 내가 얻으려고 일을 하는 건데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자유는 없어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제가 이제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났고 이 뉴스킨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뉴스킨에서 제가 알게 된 건 이런 거였습니다. 그 수입의 그 어쨌든 형태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뉴스킨을 하게 된 이유가 유통자산을 내가 만들어내서 경제적, 시간적으로 자립을 하고 내 인생의 자유를 찾겠다라는 게 저희 부부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현석 씨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예전에. 양현석 씨가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뒀지만 가장 부러워하는 게 젊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20대 초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전 재산을 내놓는다는 거죠. 네. 제가 자산이라는 것이 필요해가지고 자산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뉴스킨은 자산을 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뉴스킨을 선택했지만 저에게 했던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사실 이걸 선택하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그런 자산, 어떤 자유가 필요한 것인가? 나는 노동소득으로도 많이 벌고 지금 상황이 괜찮은데 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죠. 내가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결국 일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고요. 그 돈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필요한 시간이랑 바꾸는 거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시간 내가 하고 싶은 시간과 바꾸는 거 이런 거 같아요. 좋아하는 가족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물건을 사는 것도 이런 형태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쓰는 시간을 만들려고 네, 일을 하는 거고 돈을 버는 거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좋아하는 여행을 하는 거 결국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같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잊고 살아가거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학습된 우리의 교육 혹은 앞으로 내가 먹고 살 것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기 나열해 놓은 거 모두가 다 원하지 않나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게 일만 하다 우리가 젊음을 보내고 일만 하면서 젊음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은퇴한 후에 내가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뉴스킨을 통해서 어떤 노동소득과 그 권리소득을 함께 벌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이거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 장을 보고 뉴스킨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이 상속 신청서인데 뉴스킨으로 만들어진 어떤 자산이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자산을 만들었던 물려줄 게 있다는 거잖아요. 유통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곳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뉴스킨을 하게 된 계기였고 이 페이지를 본 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 뉴스킨의 권리소득에 대한 그 어떤 개념을 듣고 다니던 회사에 적용을 해보니까 딱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그 회장님, 제 앨런 머스크 사진을 그냥 집어넣었지만 우리 회장님과 저는 자동차로 돈을 버는 똑같은 밖에서 봤을 때 자동차로 돈 버는 사람이지만 저한테는 사람들은 영업을 한다고 하고요. 회장님한테는 자동차로 똑같이 돈을 버는데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회장님은 그 뒤에 저 같은 500명의 인적 자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저는 하루에 진짜 최대 잘해도 한 대 할 수 있고 그 한 달이면 30대가 저의 아마 맥스일 겁니다. 30대는 팔아본 적도 없어요, 사실. 근데 최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이 정도일 텐데 우리 사장님은 저 같은 500명 때문에
하루에 500대도 팔 수 있고 한 달이면은 15,000대까지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 시스템을 통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의 500일을 하루면 끝낼 수가 있고요. 제가 500개월에 할 일을 한 1개월이면 그냥 끝낼 수가 있고, 제가 500년에 걸릴 일을 1년이면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우리 회장님이 어떤 인생을 살까, 이 시간을 단축하는 본인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가 굉장히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회사에도 잘 나오시지 않고요. 항상 보면 어디 골프 치러 가시고 가족들이랑 함께 보내시고 어디 좋은 거 드시러 가시고 항상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부자들은 우리 회장님이 했던 것처럼 이 자산, 인적 자산을 만드는데 우리 회장님은 돈으로 사람의 시간을 사서 자산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듯이 자산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한 시간에 얼마만큼의 페이를 받는지 내 몸값을 올리는데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산을 만드는 사람들인데요. 대부분 자산을 만드는 형태는 어떤 형태이냐면 이런 제가 말한 기업가는 사람의 시간을 돈으로 사서 고용을 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산을 얻고요. 이런 그 운동선수, 손흥민이나 이런 선수들은 자신의 특기,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그 시간당 단가가 노동을 할 때 세잖아요. 운동선수 연봉이 굉장히 세니까 그 연봉을 가지고 은퇴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건물 사는 일입니다. 땅 사는 일이나 자신의 노동소득, 그 폭발적인 노동소득을 가지고 자산의 형태로 변형시키는 것을 가장 먼저 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 뉴스킨에서 초대를 했었죠. 장범준 씨 와가지고 진짜 귀가 굉장히 호강했는데요. 맨날 우리가 세미나 때 벚꽃연금 하는데 진짜로 뉴스킨 우리 행사에 와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이분은 방송에도 잘 안 나온다고 인터뷰했죠.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봄 되면 알아서 내 노래를 틀어주니까 내 저작권 수입이 올라간대요, 자동으로. 제가 방송에 안 나와도 사람들이 들어줘서 저작권 수입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런 것도 저작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분도 근데 그 수익을 가지고 빌딩을 굉장히 많이 사는 걸로 장범준 씨도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 이분도 굉장히 또 인세 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죠. 어떤 이 자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타고나거나 아니면은 뭔가 물려받은 것들이 있어야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비교할 분은 이 백종원 씨의 비즈니스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백종원 씨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이분은 이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그 판권을 분양하는 분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커피를 사 먹을 수도 있고 대리점을 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시스템을 소유한 그 권한은 본인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로 로열티 수익을 받기 때문에 대리점 이상의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백종원 씨는 저희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대리점을 차리다가 내가 백종원처럼 하려고 하면 내가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뭔가 운영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굉장히 또 뭔가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어떤 사업적 수완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백종원 씨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이 대리점들을 분양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는 권한을 본인이 가지고 있고 쥐고 있습니다. 내가 백다방이 잘 돼서 어떤 사람에게 백다방 해보라고 권유해도 저에게 로열티 수익을 주지 않고 백종원 씨가 바로 가져가는 구조이죠. 근데 뉴스킨이 이런 프랜차이즈와 비슷한 형태의 비즈니스인데 좀 틀린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소비자로서 권한, 이거 다 켜놓고 해야겠네요. 소비자의 권한, 우리가 제품이 마음에 들면 이렇게 제품을 사서 쓸 수 있는 권한 동일하죠. 그리고 내가 소비자로서 써보고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게 되면 이런 매니아 소비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대리점을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리점을 하는 것까지는 전통적인 프랜차이즈와 다른 점이 없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백종원처럼 우리가 내 시스템을 내가 운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나처럼 매니아 소비자를 보유한 대리점을 내가 직접 분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백종원이 돼서 내가 하는 뉴스킨, 최경원의 뉴스킨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 뉴스킨 사업을 한번 권유를 하고 그 사업을 한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전달하게 돼서 나의 어떤 프랜차이즈 지점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아지게 되면 최대 나로 인해서 6대까지 5%에서 15%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유통자산 시스템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다른 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권한, 그 프랜차이즈를 내가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데 나를 통해서 뉴스킨을 전달받은 사람도 똑같이 이 권한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이런 소득구조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어떤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바꿔내야 내가 어떤 백종원의 삶처럼 어떤 CEO의 삶처럼 자유가 있는 삶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살 수 있는 시간들을 빨리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나라는 거고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평생 만들 수 있는 이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여행을 갈 수 있어도 며칠 시간을 못 내서 제가 영업을 할 때 굉장히 바빠서 여행을 잘 못 다녔는데요. 이 뉴스킨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고 뉴스킨에서 보내주신 이 성과의 여행 말고도 제가 지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특별한 날에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달라진 인생인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했던 것 같고 제가 뉴스킨 하면서 결혼을 하자마자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그 뉴스킨 하는 동안 우리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와이프가 임신하는 과정에서 항상 옆에 있어줄 수 있었고 힘듦에도 힘들 때 제가 옆에 도와줄 수 있었고 이렇게 저는 살면서 밥을 제가 차려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따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거 제가 차린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예, 꽃게탕 끓이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예, 사 먹는 게 낫겠다는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해줬는데 최근에 그 영화 뭐였죠? 김유미 나오는 영화 기억이 안 나네 제목이. 그 페미 논란이 있었던 영화 혹시 아시는 분 써주시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영화 안 보시는구나. 82년생 김지영 맞아요. 그 영화 같이 보러 갔는데 대부분 영화 끝나니까요 남자분들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 남자에 대한 굉장히 어떤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분노감을 느끼고 네가 내 마음을 아냐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그 자리에서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극장 나올 때 그렇죠.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나왔다. 나는 고개 들 수 있어 이러면서 여유 있게 나온 유일한 1인이 저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르겠어요. 와이프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커서 네, 가운데 있는 사진 가장 최근 사진인데요. 내가 이 자라는 과정을 그냥 뭐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뭔가를 해주는 거, 옷 사주고 맛있는 거 뭐 먹이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자라날 때를 내가 기억해주고 함께 해주고 항상 옆에서 그걸 지켜봐 줄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점이거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저 얘기인데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 뉴스킨의 문화이기도 한데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 어려운 회사에 이런 포스포굿이라는 좋은 의미 있는 또 제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 기부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저의 커미션도 자동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게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식량도 저희가 계속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고요. 또 회사에서 이렇게 또 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오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같이 초청이 돼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 어떤 좀 도움이 되면 좋겠는가에 대한 저의 성장과 다른 사람들의 좀 어떻게 돕고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 문화로 겪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바쁘게 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까지 이런 인생이 또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저도 더 있지만, 네,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거는 저에게 쓴 마지막 저의 일기예요. 네. 제가 이 마지막 일기가 내용이 이렇다는 거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다, 기원아. 가족들이 돈으로 절대 고생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20대 후반의 어느 날 이후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하고 항상 최선을 다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잘 견디고 묵묵히 할 일을 해낸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뉴스킨을 만나서 매일을 즐기고 느끼고 음미할 수 있는 삶이어서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어서 너무 좋았다. 매일 배우고 성장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지 또 어떻게 성장할지를 매일 고민하고 우리 또 같이 사업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공을 돕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보람된 삶이 좋았다. 나의 아이들에게 의미 있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어서 그리고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살았고 니체의 말처럼 지금 인생을 다시 한번 똑같이 살아도 너무 좋다. 라는 겁니다. 아이들. 내 와이프, 듣고 있네요? 네, 아이입니다, 아이들. 네,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그 임상사진 봤을까 봐 지금 되게 걱정됩니다. 자,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생각은 안 바꾸고 결과만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의 세미나가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전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저와 같이 하는 세미나는 또 다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들으셔서 오늘이 또 어떤 사장님들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사장님들의 꿈을 이루는 또 결과를 바꿔내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